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눈밭에 누워있는 약 90cm 크기의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달 앞에는 3개의 검은 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자마자 더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러시아는 전문가들이 공개를 의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공개가 금지되었던 영상을 공개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부 금괴 보관되어 있던 이 영상은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들을 담고 있어 첫 비공개 상영회에서 여러 조사관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우지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체 유해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보존된 것 중 하나입니다. 외계인 유해부터 불가사의한 연기 고리까지. 각국 정부는 어떤 비밀 대기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외계 우주선이 구름으로 위장한 걸까요? 러시아에서 발견된 가장 어둡고 논란이 많은 발견들입니다. 비밀시설에서 촬영된 외계인 영상,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 영상 하나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러시아 기밀문서 보관소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2명의 무표정한 의료진이 사람이 아닌 듯한 형체를 휠체어에 태워 극도로 깨끗한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형체는 키가 크고 몹시 야위였다. 피부는 거의 투명할 정도였다. 그리고 머리는 마치 실험실에서 태어났거나 다른 세계에서 가져온 것처럼 기괴하게 커져 있었다. 처음엔 그들의 계정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다. 해당 영상은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스크린샷과 소문뿐이었다. 전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적이었다고 말했다. 괴물의 희미한 숨소리, 팔다리의 미세한 경련, 그리고 의사들의 기묘한 침착함까지 모든 것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심지어 천장 조명의 깜빡임까지도 소련 시대 의료시설의 모습과 똑같았다 쓰다. 남아있는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것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최신 기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위조할 수 없었고 어떤 정부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드러났다. 복도는 옴스크 근처에 있는 폐쇄된 소련 생물 연구센터의 디자인과 일치했고 직원들의 제복에는 냉전시대 바이러스학 부대에서 사용했던 휘장이 달려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공개였습니다. 크렘린은 수십 년, 어쩌면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를 꺼내어 아무도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이론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그 생명체가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스탈린의 비밀 혼종 프로그램의 유전자 실험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들은 퉁구스카 폭발 사고에서 수습된 무언가의 잔해가 극저온 보관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누구도 떨쳐낼 수 없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러시아는 수년간의 침묵 끝에 갑자기 이 끔찍한 광경을 세상에 드러냈을까? 서방에 대한 경고였을까?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의 증거였을까? 고대의 무언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그 불가사의한 생명체. 퉁구스카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이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작은 회색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키는 약 90cm 정도였고 돌고래처럼 매끄러운 피부에 마치 진화 과정에서 몇 단계를 건너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생명체에게 털도 없고 옷도 걸치지 않았으며 수치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생명을 일시 정지시킨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보였다. 피부색은 어둡고 회색빛이었으며 털도 없고 눈에 띄는 얼굴 특징도 없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그녀가 그것을 1908년 의문의 폭발로 수천 그루의 나무가 쓰러진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했다는 것이다. 퉁구스카 사건으로 알려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운석 충돌부터 외계인 소행, 심지어는 엉망인 화학 실험의 결과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이야기를 확인하기도 전에 이웃들은 공무원처럼 보이는 코트를 입은 남성들이 그 지역에 몰려들어 검은 가방을 들고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방 안에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외계인의 추락사고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한 새로운 동물종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인간처럼 턱과 두개골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공식적인 사진이나 DNA 검사 결과, 연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유크 고원의 얼음 소녀. 러시아에서 유출된 일련의 사진들은 전설적인 유크 고원의 얼음 소녀로 추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 완벽하게 보존된 시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했고 고대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또한 이 여성은 양팔에도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스타일은 약간 달랐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고 눈은 마치 죽지 않은 듯 반쯤 감겨 있었다. 그 사진들은 공개될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러시아의 비밀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누가 유출했는지, 왜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지금에 와서야 공개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미라는 흔히 발견되는 미라들과는 달랐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복잡한 매장 의식과 죽은 자를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유명한 파주리크 문화권 출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외부인들에게 얼음 속에서 이 미라를 꺼내지 말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며 그녀를 옮기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에 그녀를 발굴한 과학자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가 옮겨진 후 그 지역에는 이상, 기후와 지진에 대한 보고가 퍼져나갔다.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치고 발굴 현장 근처에 번개가 치고 인근 마을의 농작물이 흉작이 되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얼음의 여신이 깨어났다고 말했다. 얼음 소녀는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지만 온라인에 유출된 이미지를 본 사람들은 마치 얼음 속의 여인이 지켜보는 듯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번 유출이 정치적인 의도였는지 아니면 경고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무엇을 상징하든 러시아는 세계의 어떤 비밀은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시간에 멈춘 여성. 2019년 모스크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번잡한 거리에서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거의 1분 동안 걸음을 멈춘 채 완벽하게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잊어버린 듯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장난이나 어쩌면 행위 예술가가 사람들의 반응을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영상 분석가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편집 흔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트릭스의 오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최면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신원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그 사건을 재현할 수 없었다. 일부 회의론자들은 그녀가 기절했거나 일시적인 신경 마비 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 고요함, 그리고 그녀가 그 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는 모습은 모든 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모스크바의 밤하늘에는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불안한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 사진작가가 고요한 달의 모습을 담으려 나섰지만 대신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이게 대체 뭐야? 거대한 검은 원 3개가 달 표면을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각각의 움직임은 비정상적으로 정확했다. 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곤충이나 새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대했다. 더 많은 원들이 나타나자 사진작가는 그것들이 렌즈 근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달 바로 근처에 있었다. 젠장, 군대다. 젠장, 외계인이다. 천문학자들은 나중에 만약 그 물체들이 정말로 달과 같은 거리에 있었다면 각각의 크기가 수마일에 달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즉, 네어비가 2마일에서 3마일은 되어야 했을 것이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지만 며칠 만에 원본 파일은 사라졌다. 사진작가의 계정도 삭제되었고 현지 언론의 보도도 조용히 철회되었다. 러시아 천문학자들은 공개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몇몇 사람들은 국방부가 그날 밤에 모든 천문대 데이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현상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누가 혹은 무엇이 그렇게 많은 초거대 구조물을 만들어 달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 궤도들은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였다. 일부 이론가들은 그 원형 물체들이 러시아의 달 방어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된 비밀 위성 실험의 일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은 많지만 모두 같은 궤도를 도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원형 물체들이 러시아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의 도청이었을 수도 있고 훨씬 오래전 정부가 인지하고 숨겼던 무언가였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다른 나라에 대한 조용한 경고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수년 후에 유출되었다고 믿는다. 일각에서는 그 기록이 공개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날 밤 무언가가 달을 가로질렀고 러시아의 누군가가 그 사실을 잊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연기고리와 불가사의한 폭발. 가끔 친구들이 절대 믿지 않을 만한 일을 목격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정부가 날씨나 심지어 우리의 정신까지 조종하려는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모스크바는 예고 없이 도시 전체를 휩쓴 강력하고 비정상적인 폭발로 흔들렸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경보음이 울렸으며 잠시 후 목격자들은 하늘에 거대한 검은 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완벽한 원형의 연기처럼 도심 상공에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그것이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곧바로 성명을 발표해 이번 사건이 기압 방출로 인한 무해한 대기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과학자들도 같은 설명을 내놓았지만 그들의 말은 다소 준비된 듯 들렸습니다. 폭발을 직접 느낀 주민들은 그 위력이 우발적인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발은 공중이 아닌 지하에서 발생했으며 그 시기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절묘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모스크바 외곽에서 군용 트럭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인근 연구구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려던 기자들은 촬영한 영상이 삭제되거나 방송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독립 전문가들이 영상을 검토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형상이 통제된 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군이 실시한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 실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밀대기 실험이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저거 UFO인가요? 정말 멋지게 생겼네요. 혹시 미확인 물체인가요? 하늘에 있는 저 고리는 뭐죠? 공식적인 설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 바람의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하늘로 무언가가 풀려난 것 같았고 아무도 봐서는 안 될 무언가가 나타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길쭉한 두개골과 고대의 접촉. 첼리아빈스크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매장지를 발굴했습니다. 연구진은 약 5,000년에서 12,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인골 25구를 발굴했습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여성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그녀의 두개골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좁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는 두개골을 묶거나 인위적으로 모양을 변형시킨 결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두개골 구조는 선천적으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 발견은 즉시 기밀로 분류되어 공공기록 보관소에서 삭제되었다. 흐릿한 사진 몇 장만 남아있는데 그 사진들에는 두개골의 왜곡된 비율과 사람 얼굴에 비해 너무 커 보이는 움푹 들어간 눈구멍이 나타나 있다. 이를 조사한 연구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생명체의 특징도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개골 형태를 분석한 결과 인간의 특징이 드러났으며 외계인의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뼈의 밀도, 곡률, 두개골 용량은 알려진 어떤 고대 인구 집단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여자가 지구인이 아니라고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한때 우랄 산맥에 살았던 잊혀진 종족의 일원이라고 믿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인류 문명 초기 시대에 행해진 유전자 실험의 증거라고 말했다. 근처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다. 장신구와 도자기 조각에는 머리가 길게 뻗은 키 큰 인물들이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관리들은 이러한 이론들을 미신으로 치부했지만 그 유적지는 곧 조용히 봉쇄되었다. 이 길쭉한 머리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과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따르면 두개골 샘플이 정부 감독하에 있는 러시아의 한 민간 연구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같은 두개골이 밝은 실험실 조명 아래 있는 새로운 사진들이 다크웹에 나타났습니다. 이미지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뼈 구조에서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의도적인 변형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에 일어난 일인지 최근의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변형은 의도적인 조작을 시사합니다. 해당 두개골은 현재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계속해서 접근을 제한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매장지의 진실이 인류 기원에 대한 기존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39,000년 된 털메머드 육하는 길이 3m의 암컷으로 3년 전 러시아에서 발견되었지만 특별 공개 전시를 위해 일본으로 옮겨졌습니다. 2010년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황무지 깊숙한 곳에서 러시아 과학자팀은 39,000년 된 털메머드의 사체를 발견했고 이 메머드에게 유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카의 사체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피부, 근육 조직, 심지어 털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얼음 아래에 묻힌 유카의 몸은 마치 숨을 내쉬는 순간 얼어붙은 듯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발견이 과학의 승리로 여겨졌습니다. 유카는 혈관, 장기,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원래 색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빙하기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옆구리와 두개골을 따라 깊은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도구나 무기에 의한 것으로 보였다.
그 상처들은 포식자의 소행이 아니었다. 깔끔하고 의도적이며 외과적인 상처였다. 러시아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이 얼어붙은 사체는 매머드의 멸종 원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제공할까? 정부 관리들이 발견 직후 현장에 도착해 샘플을 압수하고 문서를 봉인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유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한 독립 연구자들은 거부당했다. 온라인에 유출된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유카의 DNA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종류였다고 합니다. 어떤 보고서에서는 그녀의 혈액세포에 수천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인류가 유전학을 이해하기 훨씬 이전부터 조작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모두들 아직 얼어붙은 시신에서 샘플을 채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하나둘씩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한 유전학자는 연구가 도를 넘었다며 러시아를 완전히 떠났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이들은 유카의 시신이 야쿠츠크 인근의 보안시설로 옮겨져 복제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DNA를 추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믿는다. 그 실험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그녀를 자연사 보존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원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존재해서는 안 될 시신이며 러시아가 이 발견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가족 매장지. 200구가 넘는 시신이 머리와 발치에 토기와 함께 묻혔고 수천 개의 구슬, 조개 껍질, 기타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다. 2017년 볼가강 인근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고고학자들이 이 매장지를 발견했고, 이는 곧바로 러시아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단단하게 다져진 흙 아래에는 남성, 여성, 그리고 갓난아기의 유해가 놓여 있었다. 시신들은 마치 영원히 서로를 껴안기 위해 놓인 듯 꼭 껴안은 자세로 놓여 있었고, 뼈들은 마치 영원히 서로를 붙잡기 위해 놓인 것처럼 보였다. 베테랑 연구자들조차도 그 장면을 보고는 소름이 끼친다고 평했다. 두개골을 조사한 결과 연구팀은 두개골 내부의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유기물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패나 토양 침투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다소 섬뜩한 점 중 하나는 두개골 안쪽에 혈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뿔이라는 것입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볼가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화합물, 특히 우랄 산맥의 깊은 광물 퇴적층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그곳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발견은 연구계의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가족이 보존이나 부활과 관련된 사라진 의식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두개골 안의 물질이 영혼을 몸 안에 봉인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조사관들은 국가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곧바로 현장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봉쇄 조치 이전에 수집된 샘플들은 모스크바로 운송되는 도중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주 후 지역 주민들은 발굴 현장 근처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을 목격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투광등이 밤새도록 주변을 밝혔고, 아침이 되자 매장 구덩이는 흙으로 메워지고 봉쇄되었다. 관계자들은 나중에 안전상의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굴착은 허용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몇 장의 사진에는 해골들이 기괴할 정도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자의 팔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고 아이는 그들 사이에 안겨 있다. 세 사람 모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신앙심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의식적인 희생 제물이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러시아 정부의 침묵은 그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시베리아 숲의 미확인 동물과 뒤틀린 나무들. 시베리아 오지 깊숙한 곳에는 나무들이 기이한 나선형으로 뒤틀린 숲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억지로 만들어진 듯 나무줄기가 구부러지고 휘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양, 바람, 심지어 자기장 패턴까지 연구했지만 왜 이 특정 지역의 나무들만 뒤틀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곳을 알마스의 서식지라고 부르는데, 알마스는 러시아가 숲 지도를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숲을 배회했다고 전해지는 괴물입니다. 2021년 흐릿하고 허가받지 않은 영상 일부가 러시아의 데이터 공유 사이트에 올라왔다가 당국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뒤틀린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움직임은 섬뜩할 정도로 매끄러웠고 어떤 인간의 걸음걸이보다도 유려했다. 잠시 멈춰선 그 형체는 카메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 화면이 하얗게 변했다가 검게 변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의 계정은 같은 날 밤 삭제되었다. 이후 해당 영상 사본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영상 속 형체의 비율이 알려진 어떤 영장류나 인간의 신체 비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 사냥꾼들은 해가 진 후에는 숲에 들어가기를 꺼렸다. 그들은 계곡에 울려 퍼지는 울부짖음 소리가 늑대의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낮고 굵다고 말했다. 개들은 숲 가장자리 부근에서 공포에 질려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이러한 주장을 민간 설화로 일축했지만 천연자원부는 생태 안전을 이유로 해당 지역을 조용히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성 사진을 보면 해당 숲의 일부 지역이 마치 검열이라도 받은 듯 심하게 왜곡되어 보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알마스가 고대 인류종의 살아남은 후손일지도 모른다고 비공개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생명체가 수십 년 전 소련의 고립된 환경에서 진행된 유전자 실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비로운 담수 생물은 러시아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름 없는 깊은 호수가 전국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지 잠수부들이 긴 뱀처럼 생긴 몸으로 물속을 헤엄치는 기이한 수중 생물의 섬뜩한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 생물이 헤엄칠 때마다 여러 개의 촉수 같은 부속기관을 흔들고 휘감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거의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 거의 1사바퀴를 돌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듯 했고 관심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해당 수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떤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와도 일치하는 점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뱀장어처럼 헤엄치지도 않았고 알려진 어떤 포식자처럼 행동하지도 않았다. 일부 생물학자들은 그 움직임을 문어와 비교했는데 두 종류는 민물에 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 생물을 포획하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수중 카메라에는 마치 그 동물이 연구원들을 일부러 놀리는 듯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만 포착되었습니다. 한 용감한 어부는 그 동물이 자신의 미끼를 훔쳐먹고 사람 눈으로 자신을 빤히 쳐다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호수를 찾는 사람들은 언제 그 생물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 그물, 간식을 꼭 챙겨옵니다.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 화성을 기억하는 아이. 1996년 러시아에서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라는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그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살 무렵, 그는 이미 부모님을 당황하게 할 만큼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마치 수년간 천문학과 물리학을 공부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지구에서 태어난 존재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태어난 존재를 말하는 건가? 그의 선생님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약간 당황스러워했다. 진짜 충격은 보리스가 전생을 살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는 전생에 지구가 아닌 화성에 있었다고 말하며 화성에서 조종사로 복무했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높고 빛나는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들과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진 문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오랜 전쟁으로 화성이 파괴되고 대기가 망가져서 생존자들이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리스를 만난 전문가들은 그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의 원래 전공은 지구 물리학과 지구 자기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생명체에 적용하는 연구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가 설명한 내용 중 일부는 당시에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었던 실제 과학 이론과 일치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그가 이런 것들을 책이나 텔레비전에서 배웠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텔레비전에서 반경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텔레비전에서 반경되지 않았어요. 인터넷.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우주에 대해 가르쳐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보리스는 가끔씩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별자리 지도와 우주선을 그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중 일부는 섬뜩할 정도로 현실성이 있어 보였다. 사람들은 만약 그의 예측이 맞다면 언젠가 인류가 화성의 옛 이웃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그의 기억이 진짜였든 아니든 그는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세상을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낯설게 만들었다. 바타기카 분화구, 저승으로 가는 관문,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심장부에 바타기카 분화구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거대한 땅의 상처를 지하세계로 가는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내어비는 300m가 넘고 깊이는 거의 90m에 달합니다. 그리고 영구 동토층이 무너지면서 매년 그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땅이 예고 없이 함몰되어 숲과 강, 그리고 한때 그 위에 서 있던 모든 것의 잔해를 삼켜버립니다. 위에서 보면 분화구라기보다는 무언가가 땅 속에서 솟아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이를 기후변화의 징후인 열카루스트 함몰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그 근처에서 연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 암울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 대의 연구용 드론이 원인 불명의 고장으로 사라졌는데 분화구 그림자 속으로 하강하는 순간 신호가 끊겼다고 합니다. 몇몇 탐험대는 장비 고장을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귀환했습니다. 유출된 기록에는 지하에서 격렬한 진동이 감지되고 기록 장치에 기계적 왜곡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지 야쿠트족은 오랫동안 이 분화구가 저주받았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들은 영구 동토층 깊숙한 곳에서 고대의 무언가가 교란되면서 분화구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목격자들은 밤의 구덩이에서 마치 지하문이 열리는 듯한 깊고 금속성인 신음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합니다. 2018년 한 연구 기술자가 저주파 소리를 녹음했는데 러시아 당국은 이를 기밀로 분류하고 몇 시간 만에 공개 기록 보관소에서 삭제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분화구가 안전 때문이 아니라 확산을 막기 위해 감시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 본 사람들은 공기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마치 지구가 숨을 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화구는 매년 새로운 땅을 삼키며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마치 시베리아 지하의 무언가가 천천히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 지역을 완전히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화구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절대 밝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알라싱카, 그 불가사의한 미라 생명체 말입니다. 1996년 러시아 카심의 마을의 한 묘지 근처를 걷던 한 여성이 인생을 바꿀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길이 약 10cm의 작고 미라화된 생명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갈색빛이 도는 회색 피부의 단단한 두개골,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크고 둥근 눈을 가진 생명체였습니다. 그것은 귀도 코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배꼽이 없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기형 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뼈 구조가 너무 특이하다는 이유로 그 이론을 곧바로 일축했습니다. 발견 장소는 1957년 대규모 방사능 사고를 겪었던 맥 원자력 발전소 근처였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방사능이 이상한 돌연 변이를 일으켰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UFO 조사관들은 곧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작은 생명체를 검사하기 위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는 사라졌습니다. 공개된 보고서도 실험 결과도 공식적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증거를 지워버린 것 같았다. 음모론자들은 그것이 외계 생명체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어떤 이들은 해부를 피하려고 도망친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언젠가 돌아와 자신만의 작은 문명을 쓸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화제가 된 미스터리. 2023년 1월 25일 짧은 영상 하나가 러시아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후 틱톡을 비롯한 다른 플랫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에는 아무르주 인근의 버려진 광산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거대한 날개 달린 조각상으로 보이는 물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검과 방패를 들고 있었고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게 조각된 날개가 달려 있었다. 영상에는 낮은 웅궁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나중에 그 소리가 원래 녹음에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 시간 후 영상을 촬영한 광부들은 간단한 인터뷰를 받았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들의 계정은 삭제되었고 원본 영상은 러시아 플랫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사관들은 나중에 현장에서 조각상이 발견되었지만 곧바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시설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아있는 몇 장의 사진에는 날개에 고대 슬라브 문자와 유사한 기호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정지 화면을 분석한 독립연구원들은 해당 물체가 영하의 온도에서도 열을 방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 전체를 오해라고 일축하며 허가받지 않은 고고학 자료를 공유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상은 러시아의 지하 포럼에서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조각상이 애초에 조각품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숨겨두었다가 이제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상상 이상으로 오래되고 위험한 지식이나 발견을 보유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